오늘은요, 한정열 내과의 한정열 원장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편의 주제는 이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도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네네. 이야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네.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도, 지금 발음도 안 되는데 간경변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다는 아니지만 네. 가능합니다. 간경변 발음 잘 안 된다 하셨는데요. 네, 예전에는 간경화라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데 간경변으로 더 많이 부릅니다.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의 염증이잖아요. 간염이니까 염증이 되면 났을 때는 우리가 그 자리가 섬유화로 났습니다. 섬유화가 되면 간이 딱딱해지잖아요. 네. 섬유화가 많아진 간을 우리가 간경화라고 합니다. 간경변이라고 하죠. 간경변이 되었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진행해서 복수도 차고 황달도 오고 또 피를 토할 수도 있죠. 이것을 이제 비대상성 간경변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한 30년 전쯤에는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더 진행하게 되면 이제 또 간암도 올 수 있죠. 맞아요. 이러한 것이 B형 간염에 의한 질환의 진행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환의 진행에 있어서 항 바이러스가 개입을 하면 네. 이 질환의 진행을 먹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도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B형 간염 치료제인 이 항바이러스 누가 써야 되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B형 간염 환자가 사용하게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혈압을 예를 들면 혈압은 120에 80까지 정상, 140에 90부터서 치료하죠. 네네. 그 중간이 고혈압 전 단계라는 말을 쓰거든요. 고혈압 전 단계 있는 사람들은 약을 쓰지 않습니다. 네. 싱겁게 먹고 운동도 하고 체중 관리하고 이런 생활요법이 주가 되죠. 치료를 하는 시기가 있고 경과 관찰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네. B형 간염도 마찬가지로 약을 쓰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B형 간염이 있다고 해서 다 치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사 등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의한 간 손상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항 바이러스를 투여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간염은 그렇다 치고 간 경변이 있으면 질환이 좀 진행된 분들이잖아요. 네. 질환이 이미 진행된 분들에 있어서는 바이러스에 의한 간 손상을 대개 보는 것이 간 기능 검사거든요. 그런데 간 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간의 여유가 적어서 간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 많아요. 섬유화가 많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간 경변이 있는 사람들은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간 경변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치료 시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치료 대상인 건 아니고요. 치료 대상은 바이러스에 의한 간 손상이 있을 때 치료하게 되고 간 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면 네. 그게 치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B형 간염 치료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 간 경변도 그럼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네. 예를 들어서 환자가 결핵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결핵약 먹잖아요. 결핵약 먹으면 결핵이 낫죠. 폐렴이 있다 그러면은 항생제를 사용을 해서 그 균을 없애면 폐렴이 낫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B형 간염도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없애면 B형 간염이 낫을 텐데 현재 의학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네. 대신에 증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없애서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면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는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거의 완벽하게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약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간 경변이 있다 하더라도 좋아지게 되는데요. 삼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약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임상 연구인데요. 네. 비리어드 연구를 할 때는 간을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간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 검사인데 일반적으로 치료할 때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대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나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실히 보기 위해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네.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360명 되는 분들을 치료 시작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하고요. 1년 후에, 5년 후에 이렇게 3차례나 조직 검사를 해서 조직 검사 결과를 이렇게 비교해 보았죠. 네. 그런데 5년째 조직 검사를 치료 시작 시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조직 검사 상에 호전이 된 사람이 무려 96%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네. 조직학적 개선이 온다는 뜻이 있잖아요. 놀라운데요. 조직학적 개선이라는 것은 간 내 염증이 없어지고요, 괴사가 없어지고, 그리고 섬유화가 진행되지 않거나 오히려 개선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 96명이고요. 그 환자분들 중에서 간 경변이 있는 사람만을 따로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분들이 치료 5년째 간 경변이 있던 4사람 중에서 3사람은 더 이상 간 경화가 아니었습니다. 간 경변이. 그러니까 이제는 간 경변 낫는 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진행을 완전히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시저가 그 프랑스 쪽에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로마로 입성할 때 루비콘 강을 건넜을 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했거든요. 간이 있으면 예전에 꼭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절망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전혀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잘 먹고 혈액에서 바이러스 없으면 5년 후에는 4명 중에 3사람은 노모시로시스,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희망적인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를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 사용하는 약제는 뭔지도 궁금해요.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간학회에 치료 지침이 있죠. 그 지침에서 권장하는 약제는 4가지입니다. 바라쿠르드, 비리에드, 베물리디, 베지보입니다. 이러한 약제들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또 치료 도중에 내성이 생겨버리면 또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약제 내성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겠잖아요. 이런 약들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간에 좋은 민간요법도 있고 건강요법, 뭐 보조식품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확실히 이게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지 좋은 것보다는 3가지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꼭 권한다 그러면 이제 커피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쭉 그동안에 간염 환자를 보아오면서 보니까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먹는 것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녹즙을 많이 먹었어요. 인진쑥, 헛개나무, 맞죠? 그다음에 돌미나리, 붕어즙, 구운배기도 먹었어요. 다슬기도 먹고 강황도 먹고 있는 그 건강보조식품이 참 많은데요. 어느 것 하나도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건강보조식품, 이런 민간요법들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말 못 살았을 때는 단백질 공급이 필요했었죠. 단백질 보충요법으로서 당시에는 이제 곰뱅이랄지 붕어즙이랄지 이런 걸 사용했겠는데요. 전혀 바이러스 증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내 뼈에 바람이 났다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올 텐데요. 오늘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